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지난 1일 군수 취임식 이후 김기웅호 민선 8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기웅 군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군정 비전 9호 방침 공모전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 출발을 위한 단장을 이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김기웅 군수 취임식, 민선 8기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취임식 이후 공식적으로 출범한 민선 8기는 새 출발을 위해 단장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30일 군수 취임식 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정의 새 출발을 위해 비전과 구호, 방침 모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거라는 뜻을 전한 김기웅 군수. 당시 기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듯 서천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발표했습니다. 군정 비전 9호 방침 공모는 민선 8기 군정의 기초가 되는 비전 9호 방침에 군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공모전으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천의 미래상 제시, 정책 방향 반영한 문구, 각 분야별 공약을 반영한 문구를 제안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이번 공모는 선정 시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의 상금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한 단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천의 이미지 개발을 위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서천군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군청은 이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도시 슬로건으로 발전시킬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천군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쟁력 갖춘 대표 이미지를 개발하며 구체적으로는 도시 브랜드 심볼 마크 로고 타입 등 기본 시스템 개발, 명함 공문서 서식 등 응용 시스템 개발, 현판 인지 사인 등 사인 시스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군정 출범을 알리며 공모와 용역을 추진하는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할 서천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해 군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웅 군수는 이번 군정을 통해 누구나 잘 살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경제, 서천 10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 육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활기찬 서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2년 반 동안 중단됐던 노인 건강교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5일 지역 내 행복경로당에서 노인 건강교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13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된 거점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요가와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건강교실은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약 2년 반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노인 건강교실 재개 첫날인 지난 5일 기산면 복지회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한 6개월 됐나요? 특히나 노인 어르신들이 기다렸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날 참석한 기산면 복지회관 이선규 위원장은 오래도록 기다린 노인 건강교실이 재개돼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코로나19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었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환영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인건강교실은 60세 이상 서천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농번기인 7월에서 11월까지는 주 1회, 농한기인 12월에는 주 2회 운영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보다 습도가 높아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고 온 열기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내일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남 대부분의 지역은 최고 기온 31도에서 34도를 기록하며 며칠 전부터 발령된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쾌지수도 높고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다음 주까지는 장맛비가 자주 내리며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은 물론 충남 서천군 역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했습니다. 상병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이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의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 직전주 같은 요일 확진자가 0명인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확진자가 0명이 나온 이후 29일 2명, 30일 8명에 나온 데 이어 이달 1일과 2일 확진자는 각각 13명과 14명, 지난 3일 확진자는 무려 25명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확진자 수 확연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은 물론 서천군 역시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을 맞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경고했고 떠오른 카드는 상병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살 이상부터 65살 미만 취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에는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하루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보장 수준이 너무 낮고 이용 대상자도 적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상병수당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재유행 방지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철저한 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에서 6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산지 거짓 표시 3개 업소와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특사경은 위반 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가 지난 4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차량 침수 신속 알림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대전시는 대덕대교 등 주차장 7곳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량 침수 신속 알림 시스템을 지난 4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자연재난의 92%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에 집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차량 침수로 인한 재산 손실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차량 침수 신속 알림 시스템은 기상정보와 수위정보 등을 분석해 차량 침수를 예상하고 주차장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지난 4일 충남도의회가 제12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충남의 더 큰 미래를 위한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조기련 의장과 12대 의원 48명,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등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의회는 22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개원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조 의장은 48명의 의원이 도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의 도약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제1차 실구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각 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은 23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재난안전실은 여름철 풍수의 총력 대응, 소방본부는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이 반영된 사항으로는 저출산 보건복지실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추진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서천읍 군사 1위 일원과 특히 노인회관 인근 등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마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에는 도시가스 저압배관 989m를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달에는 도로 굴착 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제3회 면민의 날 기념식 및 주민자치 여름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성관 서천 부군수와 장동혁 국회의원을 포함해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9일 열린 기념식에서는 백인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주민들의 난타, 장구 등의 무대가 진행됐고 이어 30일에는 주민 노래자랑과 경품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련하지 못한 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돼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희망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6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꾸러미 전달을 위한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교육복지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비인성결교회, 수성교회 등 여러 단체가 물품 지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지난달 21일 기아타이거즈와 함께 람사르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람사르데이 행사는 세계 습지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람사르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생태원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선수단의 특별 제작 람사르 유니폼 착용, 쉬는 시간 람사르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고 습지와 람사르 협약을 홍보했습니다. 장안공공도서관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주제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정보 소외 계층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일상에서의 주체적 스마트폰 활용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받은 이번 교육에 장항도서관은 하반기 추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